요즘 아침에 달걀 하나 꺼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몸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예전엔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하루가 든든했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 한때는 건강이 상징 같았던 달걀이 어느 날부터는 조심스러운 음식으로 바뀐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런 고민은 나이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어릴 땐 뭐든 잘 먹고 괜찮았는데 이제는 음식 하나하나가 몸에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요. 특히 달걀은 워낙 오랜 세월 완전 식품이다. 콜레스테롤이 많다. 노른자는 먹지 마라. 하루 두 개도 괜찮다. 등등 말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일까요? 정작 우리 몸에 어떤 방식이 맞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25년 넘게 내과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달걀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개씩 먹는다며 자랑처럼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한동안 안 먹었더니 기운이 빠진다고 하시고요. 환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달걀을 매일 프라이로 드시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 병원에 오신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반숙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 작은 달걀 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요. 조리법, 시간, 함께 먹는 음식, 심지어 음료 하나에도 달걀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나이입니다. 우리가 2030대일 땐 아무렇게나 먹어도 괜찮았던 달걀이 60대 이후가 되면 위장과 혈관, 심장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건강은 뭔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많이들 잊곤 하세요. 약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내 몸을 바꾸는 건 늘 먹는 음식입니다. 달걀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환자 중에 70세 은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꼭 챙겨 드셨는데 최근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씩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위장 문제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상담해 보니 달걀 섭취법이 문제였어요. 프라이 대신 반숙으로 조리하시고 공복이 아닌 점심 식사에 드시도록 식단을 조정했더니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달걀 하나 먹는 게 뭐 대수야.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의 선택이 지금부터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고요. 특히 우리 나이엔 먹는 것 하나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오늘부터 그 달걀 하나를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건강 도구로 말이지요. 노년에 맞는 달걀 섭취법, 소화에 부담 없는 조리법, 콜레스테롤 걱정 줄이는 노하우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함께 지켜드릴게요. 달걀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단순한 식재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D, 뇌 건강에 좋은 콜린, 눈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제아잔틴까지.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해주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켜주며 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은 특히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나이 들수록 점점 중요한 성분이죠. 그러니 달걀 하나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작은 보약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훌륭한 달걀이 왜 때로는 건강의 적처럼 오해를 받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니까 많이 먹지 마라. 하루에 1개 이상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회자됐지요.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도 그런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75세 민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유튜브에서 건강하려면 달걀 많이 먹으라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3개씩 프라이 해 먹었지. 하시는 겁니다. 건강해지려고 달걀을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버리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사실 민수 할아버지처럼 좋다니까 하고 덜컥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좋다는 음식도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달걀 자체는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죠? 예전에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젊었을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에요. 예를 들어 달걀 프라이를 할 때 버터나 마가린을 듬뿍 넣어서 바삭하게 굽는다거나 베이컨과 함께 기름에 볶아 먹는 것, 이런 방식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노른자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루테인,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 노른자는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즐기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적당이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양과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2~3개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덜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장 기능도 약해지고 담즙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더부룩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78세 정옥 할머니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침마다 달걀 2개를 꼬박꼬박 드시던 분이신데 요즘 따라 속이 자꾸 불편하고 기운도 없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소화기계 질환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너무 기름지게 먹은 게 문제였어요. 프라이 2개에다 흰밥과 김치만 먹는 식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조언이 바로 위장 예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잠에서 깨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음식을 넣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위 점막에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드시기 전엔 따뜻한 물 1잔 또는 찐 고구마 1조각 정도로 위장에게 일 시작할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먼저 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옥 할머니는 이 조언을 들으신 뒤 달걀은 1개로 줄이시고 그것도 반숙으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아침보단 점심 식사 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몇 주가 지나고 다시 배웠을 때 요즘은 속이 한결 편하고 오후에도 덜 피곤해요.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이렇듯 달걀은 나쁘지도 절대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가 핵심입니다. 내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조리하고 먹는 시간과 조합을 바꾸면 달걀은 충분히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노른자를 무조건 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에 바짝 튀긴 프라이가 문제고 공복에 달걀 두세 개씩 밀어넣는 식사가 이와 혈관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진짜 현명한 건강관리법이 될 수 있어요. 달걀 하나를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이라 해서 무조건 많이 먹거나 아무렇게나 조리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달걀 먹기의 황금 법칙과 조리 비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까 합니다. 간단하지만 실천하면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건강 팁들이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달걀은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오래 삶거나 바삭하게 튀기듯 굽는 방식은 피하셔야 해요. 그 이유는 노른자가 과도하게 열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기 때문인데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반숙입니다. 삶을 땐 6분에서 7분 정도만 딱 알맞게 끓이셔서 노른자가 살짝 크리미한 상태일 때 드시면 좋아요. 프라이로 드실 경우에도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말고 약한 불에 살살 익혀서 바삭하게 굽지 않도록 해주세요. 80세 철수 할아버지의 조리법이 참 좋은 예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반숙 달걀 하나를 준비하시는데요. 삶은 달걀을 껍질째 살짝 까서 그 위에 참기름 한 방울만 톡 떨어뜨려 드신답니다. 노른자는 부드럽고 기름기는 많지 않고 소화는 잘 되고 병원에서 혈관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놀랍게도 60대 후반 수준으로 나왔다고 해요. 큰 약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도 아닌데 이분의 꾸준한 식습관이 바로 건강을 지켜준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음료 타이밍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달걀과 함께 녹차나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시곤 하시는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위장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오렌지 주스의 구연산은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을 엉기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달걀에 들어있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소화도 더디게 됩니다. 68세 미영 할머니는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드시고 나서 꼭 따뜻한 녹차를 함께 마시셨는데요. 요즘 들어 피곤함이 계속되고 어지러움도 있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이후 식사 직후 음료를 삼가시고 달걀을 드신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녹차를 드시라고 조언해 드렸더니 2달도 안 되어 기운이 훨씬 좋아지셨고 잠도 편하게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나이에 맞는 양 조절입니다. 50대까지는 하루 한두 개 정도는 큰 무리 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신체 대사율도 떨어지고 간 기능이나 담즙 분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한 개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고 건강 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달걀 자체보다도 함께 먹는 다른 음식들과 조리 방식에 따라 혈중 수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으니까요.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노른자보다 흰자 위주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노른자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82세 영자 할머니는 간경변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식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달걀 흰자만 골라서 스크램블로 조리하고 약간의 채소와 곁들여 부드럽게 드시는 식사였죠. 몇 달 뒤 간 수치도 안정됐고 몸의 기운도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천천히 씹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 활동이 느려지고 치매 소화 효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입에서의 소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을 드실 때도 꼭 20번 이상 천천히 씹어보세요. 부드러운 노른자의 맛도 잘 느껴지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90세 순자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달걀죽을 드시는데요. 쌀죽을 살짝 끓인 다음 달걀을 풀어넣고 들깨가루를 조금 뿌려서 천천히 드신답니다. 이런 식사는 위장에도 부담이 없고 하루 시작이 아주 부드럽고 편안해져요.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하루가 덜 힘들다. 그만큼 음식의 형태와 속도가 노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외에도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달걀 삶을 때 소금 한 꼬집을 넣으면 껍질이 훨씬 잘 벗겨집니다. 손 힘이 약해지신 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또 노른자 색깔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진한 주황색이 더 영양가 높을 것 같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사실 노른자 색은 닭이 어떤 사료를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진하다고 더 건강하고 연하다고 덜 좋은 건 절대 아니니까 색깔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해보면 달걀은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그리고 먹는 방식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부드럽게 조리하기, 음료 타이밍 지키기, 나이에 맞는 양 조절,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기. 이 4가지만 지키셔도 달걀은 여러분 건강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달걀 하나부터 현명하게, 나에게 맞게 그렇게 드셔보세요. 분명 몸이 먼저 반응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달걀 하나를 두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작은 음식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처음엔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보면 결국 습관이 건강이 시작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것, 비싼 보약, 특별한 운동법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건강이라는 건 늘 우리 곁에 있던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평범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중에서도 식탁은 우리 몸의 거울이고 식습관은 매일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달걀 하나를 대하는 방식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의 리듬까지 달라진다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한 4가지 황금 법칙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볼게요. 첫째,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먼저 깨워주기. 이건 단순히 물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게 이제 소화할 준비를 해라고 부드럽게 신호를 주는 지혜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 급한 식사보다는 천천히 시작하는 여유. 이게 바로 위장을 위한 최고의 예의지요. 둘째, 달걀 먹고 나서 바로 음료 마시지 않기. 녹차든 오렌지 주스든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달걀을 먹은 직후엔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을 엉기게 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 그 사이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이 최고입니다. 셋째,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기. 너무 익히지 말고 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태우지도 말고
기름도 적게 약한 불로 조리해서 위장이 부담 없게 받아들이도록 해주세요. 스크램블처럼 풀어서 부드럽게 반숙으로 삶아서 크리미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넷째, 나이에 맞게, 내 몸 상태에 맞게 양을 조절하기. 50대라면 하루 한두 개, 60대 이상은 하루 한 개 정도로 줄이고, 특히 고혈압, 당뇨, 간 질환이 있다면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만큼 작지만 큰 영향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이 모이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걸 넘어서 몸 전체의 순환, 소화, 면역, 활력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 동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6개월 만에 당뇨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그 덕분에 아침마다 힘이 나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예전엔 늘 피곤해하던 오후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손자와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활기가 넘치게 되셨죠. 이젠 밥상 앞에 앉는 시간이 제일 감사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또 어떤 할머니는 달걀 하나로 하루가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쌀죽에 달걀을 살짝 풀고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 드신다는데 이 간단한 식사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서 하루가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별거 아닌 한 끼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바꾸는 열쇠가 된 셈이지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지금 이 한 끼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5년, 10년 후에 내 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달걀 하나를 꺼내실 때 오늘 배운 네 가지를 꼭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조리하지? 음료는 1시간 뒤에 마셔야지. 기름 많이 쓰지 말고 약불에 살살.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며 식탁의 풍경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건강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더욱 건강해지고 노년이 더 활기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알찬 건강 정보,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편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